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1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SK케미칼 600원 상승을 해서 97,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큰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대차장고는 3일 연속 줄고 있으나 60만 주를 바라보던 주체였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의미 없고요. 공매도는 오늘 30%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은요. 공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항상 낮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공매도가 많이 나온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은 매매 비중은 높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공매도 누적 공매도 3개월간 53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친 주체들로 인한 하락보다는 어쨌든 공매도를 치는 주체가 있긴 하나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평균가들이 항상 종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치는 주체들은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걸 예상하고 공매도를 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 상승폭이 금주 안으로 10만 원을 다시 돌파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어쨌든 몇만 주 되지 않지만 이 물량도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락한 거를 그냥 버티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몇몇 분들 11만 원, 12만 원 정도 주가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최우선은 10만 원, 11만 원 돌파입니다. 이때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에 11만 원을 장중에라도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11만 원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고요. 11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12만 원, 13만 원 가는 거는 그 이후에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11만 원을 돌파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10만 원은 금방 왔다 갔다 복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11만 원은 복구를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그런 유의미한 라인에 도착했을 때 이걸 갭으로 띄울지 아니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릴지, 거래량으로 실으면서 올리려고 하면은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친환경으로 터질지, 아니면은 그냥 갭으로 띄워서 거래량을 늘리지 않고 유지할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11만 원을 돌파할 때 갭으로 띄워서 거래량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타겟 프라이스는 12만 원, 13만 원이 아니고 다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만 원대에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주가를 띄운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주 높게 잡아도 17, 18만 원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RSI는 과매도 영역에서 다시 중립지역으로 벗어났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외인이 매수로 들어왔고 기간은 여전히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차라리 이런 날 물량이 좀 많이 매도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늘 적게 됐고요. 매수는 거의 하지 않고 매도만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뉴스는 그 기존의 박철 임원 부사장이 징역을 맞았고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은 무죄다. 여기서 SK케미칼은 분할 전 SK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커버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 동향은 없었고요. 왜냐면은 시장의 상승과 큰 차이 없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날에 사실 장중에는 하락을 해서 역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장중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소폭이나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특이 동향은 없고요. SK케미칼은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뉴스가 지금 없는데 하나 나왔네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조기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장중에 못 봤는데요. 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임상을 조기 종료합니다.
현재 허가된 백신에 비해 충분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대규모 임상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설명했다. 그래서 P2B, P8은 뭐 공동 개발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인데 기존의 로타릭스에 비해서 좀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만 추가 연구를 통해서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뭐 좀 애매하죠. 뭐 백신 임상 3상을 중단은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은 조금 일단은 애매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사실은 어제 저녁 마감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뭐 임상을 중단, 왜냐하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존의 백신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가져야만이 사실은 임상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어떤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도 좀 MS를 확보할 수 있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안정적인 백신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사용되는 비용보다 차라리 임상을 중단하는 게 비용적 관점에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임상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500원 빠졌지만 로타 바이러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만약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조금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코로나19 CMO 때문에 오른 거고요. 로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적정 가치를 받으려면은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반토막, 뭐 반토막까지 따야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위탁 생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물적 분할 후에 상장한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할 이유는 없었을 거고요. 상장해봐야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는 그냥 일반적인 뭐 경동제약, 뭐 이런 제약회사 같은 뭐 별 차이 없는 그런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가치를 못 받을 거라서 상장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특수를 받은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로타바이러스 임상 중단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나 아니면은 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는 빨리 쳐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 지금 현재 같은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그 다음에 손익을 관리해서 어려운 시기에 유지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경기가 활성화될 때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을 정제해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연기금은 매수를 해줬는데 뭐 특이 동향이긴 합니다. 연기금이 어쨌든 4일 연속 매수를 해줬지만 사실 이때도 8월 초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매수한 금액을 단 이틀 만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금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같은 공매도에도 평균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긴 하지만 뭐 SK 케미칼처럼 뭐 지속적으로 평균가보다 종가가 높은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는 사실은 코로나19 백신 미국의 노바백스나 모더나의 주가와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노바백스 심근염 국내에서 한 건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 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노바백스 접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심근염 증상이 발현됐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제품은 아니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바백스의 제품을 정부에서 추가로 구매한다는 것도 아직은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뭐 그냥 일반 독감 백신과 동등하게 처우를 하면서 뭐 사가 백신에 추가적으로 그냥 합친 그런 콤보 백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으로 다시 주가가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뭐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mRNA 개발을 해서 계속 변이를 대응하는 게 아니고 콤보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풍토병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기존의 독감 백신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을 넣은 오가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면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내의 독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그 백신이 자궁 경부암이나 기타 전통적인 백신 방식으로 생산을 해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신기술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맞고 있던 독감 백신에 하나 추가된 거라서 뭐 추가적으로 뭐 시간을 맞추거나 예약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독감 시장, 백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여전히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백신들의 합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뭐 새롭게 시작하는 백신 개발보다는 임상 단계가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상을 하고 임상 준비를 보고하고 승인받고 임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통과하고 이상을 진행하고 이런 관계들이 어쨌든 어떤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코모 백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느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RSI도 지금 아직은 저점, 이제 거의 과매도 영역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같습니다.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야 되고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떨어져야 될 때에서 떨어져 줬고, 근데 올라가야 할 때에서 여기서 오르지 못했거든요. 8월 26일에. 그리고 떨어졌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면 결국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은 위로 갈 가능성보단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10만 원이 깨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 말이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한 번의 트리거, 그게 위든 아래든 트리거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트리거가 나온 후에 방향을 다시 결정할 텐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온 뉴스로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갑작스럽게 뭐 블럭딜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아래로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횡보하고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시고, 매매 동향이 턴어라운드 될 때 공매도가 줄거나 대차 정거가 확 줄거나 연기금이 매수량을 늘리거나 만주 단위로 그런 어떤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